네, 뉴스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뉴스특보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보도국 최규진 기자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앞서 공수처 취재 기자도 연결을 해봤다시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취재 기자가 밝힌 대로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가 200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는 공수처가 약 100쪽 분량의 이제 피신조서 초안을 준비해 놨다고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계속 내란 범죄의 공범자들이 계속 구속돼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많은 수사 자료가 좀 나와 있고 예. 그리고 기소가 되면서 공수처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아마 대통령에 대한 수사할 부분을 더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지금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 대한 그 질문 사항도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예. 200쪽 가량의 어떤 피신조서 초안이 작성됐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앞으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요구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순순히 공수처의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호인단 측에서 전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공동 피의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이 오염이 됐다라는 예. 그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주장에 비춰 보면 대부분 공수처에서의 어떤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진술 내용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사실상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체포 지시라든가 뭐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뭐 문을 국회의원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예, 대부분 그런 이제 질문을 다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아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어떤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 공수처 취재 기자도 알려드린 것처럼 이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돼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이 수사기관은 48시간 동안 이제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이틀 뒤 17일 오전 10시 32분, 33분까지 체포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공수처는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체포영장의 효력이 48시간이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고 임의 수사로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예상하건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고요. 또 내란 범죄가 조직 범죄인데 대통령은 지금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다 회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내란 범죄의 어떤 최종적인 지휘 통솔자로서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제 수사 내지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수사를 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앞서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에 나오기 전에 현재 화면을 보시면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분 48초짜리 약 3분 가량에 되는 대국민 설명문, 담화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공수처로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최규진 기자, 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앞서 우리 노희범 변호사도 분석한 것처럼 불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공수처로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희범 변호사의 분석은 공수처에 가서도 뭐라 할까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배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분 48초가량의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입니다. 예. 일단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인데요.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예. 공수처를 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이제 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논리가 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도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제 끝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자신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안부 인사를 정하면서 건강하게 힘내시길 바란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체포가 돼서 공수처에 가기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한 이 영상 내용을 보면 노 변호사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이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대통령의 어떤 태도, 지금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떤 변호사님 태도를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조속히 교육하시기를 빕니다. 시민을 다치게 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 더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벌어진 참담한 일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또 입당부터 또 선거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한 그런 심경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공수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마침내 집행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이를 따를 것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망신 주기,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의 목적보다는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속셈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를 만든 장본인들인 민주당에서조차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는 마당이니 이렇듯 조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돌이 이어졌고 현행범 체포 운운해가며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위험을 가한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의입니다.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결기로 하나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국회의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을 연결해서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비공개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최규진 기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 뭐 투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의 이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논리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논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예상된 상황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집행이 되고 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똑같이 이제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일단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사실에 대해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국격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수처를 정면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모르겠다면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가장 또한 중점적인 내용이 불법 영장 집행을 신청했고 이를 가담했다 사법부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아까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판사가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부지법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서부지법에서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 또한 공수처가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논리는 일단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 변호사님, 지금 보면 국민의힘 투톱, 그러니까 두 사람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긴 한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런데 계속 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다 불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도 이 적법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안 된다라면서 오늘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 경호관들도 스크럼을 짜지 않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좀 굉장히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 내란 범죄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이루어온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행위, 내란 행위가 사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대통령도 이런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담화를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사과를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저는 그런 어떤 담화를 할 줄 알았습니다. 메시지가 나오지 예. 않을까 기대도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오히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가 무너졌다. 오히려 불법과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불법이지만 수사에 협조한다. 예. 이런 사실상 궤변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헌정 질서, 법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을 오히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나 어떤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또 집권 여당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어떤 대호 단결해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절차에 다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우선 그러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맞지 않나.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담화 내용도 그렇지만 예. 집권 여당의 어떤 지금 메시지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공감되기 어려운 얘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국회에서 들려온 소식 두 가지 정도로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정리해 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온 데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입장문을 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역량을 모아달라고 자제했고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특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제 국회에서도 대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 그리고 여야가 논의 중인 특검법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앞서서 이제 의원총회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이 의장실을 실제로 방문해서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달라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치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낸 것이 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체포가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로 회복하고 민생 경제에 집중할 때다라는 입장문을 짤막하게 냈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도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이제는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 여야 간의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규진 기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관저로 뭐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있기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오늘 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오후에 예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가 개최된다라는 내용으로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나온 공지인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체포영장에 응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라는 입장을 또한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예. 오후 2시에 정진석 실장이 긴급 수석 회의를 주최할 경우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오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예. 대한 후속 대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얘기한 부분을 보면 최규진 기자가 소개해준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도 오전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들이 관저 3차 저지선까지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할 때까지는 1시간 이상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뭐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계속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자진 출석하겠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끝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은 막아보겠다 그런 어떤 제스처였지 결코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하러 갔는데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영장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태도,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떤 태도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예. 지금 경찰이나 그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고 출석해서 뭐 조사를 받겠다는 일정 조율도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무조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불법 수사가 이루어져서 응하지 않겠다. 오히려 뭐 최근에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차라리 기소해라. 그러면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거나 뭐 재판에 응하겠다. 하지만 그때도 단서를 달았었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그렇습니다. 청구하면 그거는 응하겠다.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법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수사, 체포영장의 발부, 뭐 영장의 집행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다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오늘 왔고요. 경호처 공무원들이 사실상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출석하겠다, 뭐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등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고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점이고요. 지금 공범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에 회부돼 있고 내란 범죄의 어떤 제일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자체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임의 수사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를 받다가도 그냥 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만약에 자진 출석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조사가 끝나고 네.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저로 돌아가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예,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예, 임의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조사를 계속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도 본인이 어느 순간에 가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내일 나와라 아니면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나오지 않으면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임의 수사로 전환한 순간 체포영장의 효력은 이제 상실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내란 범죄의 어떤 수사의 어떤 신속한 필요성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 스스로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의 중대성, 내란 범죄라는 게 국헌문란의 어떤 행위고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면 17일 48시간이 되기 전에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하루 다음 날, 그 다음 날, 예. 그러니까 17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8일이나 예.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지면 19일에 예. 구속 전 신문 기일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영장 심사. 예, 영장 실질 심사 후에 그날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그 대통령실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네. 대국민 담화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분 48초 분량의 그 대국민 담화에서 공수처 출석에 자신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응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포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를 놓고도 이게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 저희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서도 말씀하셨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진 출석 주장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만약에 이제 청구가 되더라도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으로 하게 되면은 관저로 돌아가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영장이 청구되면 그제서야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시간 끌기란 비판이 나왔던 것도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을 벌면서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에 체포가 되는 이제 불명예는 씻고 구속영장에 자신이 자진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형태로 이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내가 지금 체포영장에 집행된 게 아니고 자진 출석한 것이다라고 우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없다고 봅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15일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다라고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장을 집행하러 간 담당 차정현 부장검사가 잠시만요. 공수처 앞에서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과 질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자진 출석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집행에 응하신 거는 뭔가 사전에 교감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 유혈 사태 오지. 또 젊은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또 이걸 되게 노심초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의원님들 다 많이 들어오셨고 원외위원장들도 오셨고 몇 가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님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인가요? 왜 옆방에서 얘기하고? 아니 이제 뭐 이 방이 좁으니까 일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 모르겠어요. 제출한지 안 했는지. 일단. 대통령께서 의원님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네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간단하게라도 예. 나눴는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를 하셨고요. 사실 줄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 과정에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아마 법원 단계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아니면 탄핵 심판 이런 절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겁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요?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렇을 거예요. 애당초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셔. 그래서 공수처법 26조에 의해서 이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는. 됐습니까? 그럼 사실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생각보다 조금 경호처 쪽에서 막아서거나 하지 않나? 물리적으로 막아주지 않아요. 네. 대통령이 가장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시거나 사전에 좀 무리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일단 본인은 마음의 준비를 일단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체포하고 출석하실 거라는 마음의 준비하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내일 기일이 있는데 아마 못 가실 것 같은데. 그건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신변 보장이나 되면 아마 탄핵 심판 절차에 갖춰서 적극 의견 개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럼 대통령 의사였다? 네, 대통령 의사입니다. 근데 이게 자진 출석이 안 되니까 그럼 체포영장에 응하겠다 이렇게? 일단 자진 출석인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체포 영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진 출석을 좋다. 빨리 끝내고 가서 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 결심은 한 몇 시쯤 하신 거예요? 이게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출동하고 그때부터 한 건지? 제가 들어가고 공수처 분들이 국방부 장관 공관 그 정도 갔을 때 제가 들어갔어요. 됐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수처 앞에서 진행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간단한 언론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는데 윤상현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서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저 앞에 있기도 했고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도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말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귀에 들리는 단어들을 보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무피권 행사한다는 그런 취지로 답을 했어요. 네. 지금 그 전에도 이제 변호인 측을 통해서 대통령이 공수처에 어떤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내란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에 대해서 이미 구속돼서 재판이 지금 회부되고 있는 그 피고인들의 어떤 진술 내용이 사실은 대통령과의 다 연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 범죄 자체는 조직 집단 범죄입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지금 부하 수행자가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다 정점에 있는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고요. 오늘 집행된 체포영장의 범죄 사실도 내란 우두머리라고 죄명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들 본인이 아무리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부인을 한들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의 관례상.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때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다퉈 나가겠다. 그런 아마 전략을 아마 세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자꾸 이제 자진 출석이냐 뭐 체포영장의 집행이냐에 대해서 계속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윤상현 의원은 자진 출석에 굉장히 좀 무게감을 싣는 듯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단 예. 말이죠. 사실 막다른 골목에 와서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람 왔는데 피의자가 나 자진 출석하겠습니다. 임의 수사로 전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전환이 되겠습니까?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위에 있더라도 지금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어떤 본인이 어떤 법에 따르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의미 없는 주장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진 출석을 함으로써 본인이 담화에서 나온 얘기는 이 불법적인 수사 및 이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순응을 했다, 뭐 따르겠다, 뭐 이러면서 나라의 어떤 법 질서를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고 오히려 어떤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윤상현 의원의 이제 간단한 언론 브리핑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규준 기자 보면 이제 윤상현 의원은 관저 앞에 있었고 관저에 뭐 들어갔었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고 지금 공수처까지 따라온 상황이고 오늘도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꽤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제 공수처 앞에 지금 있는데 이제 관저 안에 아까 들어갔다고 박충권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 권영진 의원, 이상희 의원, 박충권 의원이 이렇게 관저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예.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전해진 바가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앞서서 오늘 새벽부터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 30여 명 정도가 새벽 3시 20분 전부터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서 이제 영장 집행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박대출 의원, 이상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며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3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공수처가 도착했을 당시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니까 예. 이제 몸싸움이 생기면은 공무집행 방해니까 이제 인간띠리 형성해서 이를 막아야 된다라면서 한때 이제 실제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가 된 직후인 10시 45분쯤 이제 다시 한번 이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고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당시 모였던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일제히 관저 밖으로 빠져나왔고 지금은 일부는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 윤상현 의원 같은 의원은 이제 공수처 앞에 가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계속 비판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국회에서 이제 비상의원총회로 합류해서 뭐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의원총회가 지금 한 11시 30분쯤에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예. 30분 정도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상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에서도 의원총회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론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이고 또한 지금 야당이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대책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던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윤 대통령 측의 자진 출석을 강조했던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앞서 윤 대통령은 그 3분짜리 영상에서 불법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체포가 불법이고 영장도 불법이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하지만 내가 간다. 자진 출석한다라는 의미는 불법이지만 내가 응한다. 뭐 이런 그 뉘앙스를 주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전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1의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헌법상의 권한이나 지위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수사 및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헌법상의 지위는 당연히 주장하면서 지금 탄핵 심판이나 수사 및 재판에 대해서는 또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체포영장의 집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본인이 체포돼서 그냥 나가는 거를 좀 용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냐. 뭐 나는 불법이지만 내가 체포에 응하겠다. 뭐 그런 주장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수처 수사 상황인데요. 예. 공수처 대변인실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됐고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티타임은 없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흔히 이제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 이제 피의자 신분이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티타임이 사전에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네. 뭐 이렇게 차 한 잔 정도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1분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11시부터 바로 조사가 진행됐으니까 티타임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곧바로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 11시부터 영상 녹화실에서 공수처에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현재 조사가 이제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좀 지난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의 도착 시간을 보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된 걸로 보이고 공수처 역시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공수처가 이제 준비를 좀 상당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과천청사 5동입니다. 5동 3층에 338호가 있는 곳인데요. 예. 영상 녹화 조사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사 공간 자체를 마련을 했는데 2층 자체를 아예 거의 사실상 윤 대통령의 조사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조사 중간에 휴식을 갖출 수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도 마련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대상에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청사 자체에 외부인 출입이나 이런 것들은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호처 인원들도 이제 공수처 내외부에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조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제 지난해 31일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지를 보강해 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 오늘 상당히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국민의원총회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망신주기 체포다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은 다 이미 조사를 받았고 또 구속이 돼 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조사했으면 당연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범죄는 집단범, 조직범이고요. 그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죄책도 다 다르고 법정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돼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중요 임무 수행자들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들. 지금 화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예. 박안수 전 참모총장이라든지 다 지금 수사가 됐고 구속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휘 통솔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범죄, 직권남용에 따른 내란 범죄 행위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즉 나머지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그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어떤 진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범으로 이제 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서 사실상 전부 묵비권, 즉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고 그대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로 다시 기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수사 절차를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뭐 검찰에 가서도 특별히 뭐 다른 조사 없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재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다 지시에 또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구속돼서 기소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어떤 본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조사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에서 따져볼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술이 나와 있는데 이미 구속 기소돼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 진술이 서로 맞지 않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될까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도 같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진술이나 뭐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점거, 서버에 대한 어떤 뭐 반출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 이 두 가지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내란 범죄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중대한 범죄고요. 또 이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대통령이 그 공범들에 대해서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범들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그 가장 정점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여부인데요.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장 죄책이 무겁고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는 좀 실무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할지 안 할지 자체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수처 앞에서 이제 본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술 거부권을 그러니까 안 할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이제 진술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조사에서 일단 출석은 했지만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관저에서도 출발할 때 다른 말 없이 가자라고만 얘기를 했다면서 탄핵 심판이 내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변론기일이 있는데 예. 신병이 보장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예. 또 사소한 내용이지만 관저에 나오기 전에 아까 티타임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관저에 나오기 전에 이제 토스트 정도 좀 몇 조각 먹었다 이런 내용도 좀 설명을 했고요. 예. 이제 교수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사에 이제 응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응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실제로 만약에 발부가 되거나 이렇게 돼서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가 상당히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 아닙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제 진술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거나 이제 미룰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는데 내란 혐의의 주요 피의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이제 피의 사실 그리고 조사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실제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침 이제 내일 16일이 이제 변론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종료가 됐고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기일부터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내일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탄핵 심판은 수사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일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다만 대통령이 만약에 내일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의 효력 기간이 지금 금요일 10시 32분 정도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하겠다 그러면 사실 내일은 나가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수처에서 내일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에서 사실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업체 표에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군 관계자에 대해서는 어저께 진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출석을 한 상태인데요. 예. 탄핵안이 지금 제출된 이후에 지금 직무가 정지한 상태인데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일단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12.3 비상경 당시 상황에 대해서 JTBC가 전해드린 보도 내용을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요. 예. 계엄 당시에 계엄 의결 자체를 자신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지금 증언을 한 것이 지금 오늘 오전 중의 상황이었고요. 오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과 기재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인데 예. 다만 앞서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은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 오늘 영장이 집행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불출석이 지금 한 상태고요. 예. 공수처 오동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출석한 상태에서 주로 이제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란 국조 특위에서도 뭐랄까요? 그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어쨌든 수사팀에서는 이 내란 국조특위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지켜보고 참고를 하고 이럴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범죄가 사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부터 구속 기소했는데 사실은 직권남용과 내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과정은 전체적으로 큰 범죄가 이제 직권남용에 의한 이제 내란죄이긴 합니다만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체를 또 밝혀야 될 필요도 당연히 있습니다. 유례없는 사실상 어떤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 어떤 국민적인 어떤 소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수사권에 대한 어떤 관할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특검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검이 여야 합의를 앞서 이제 우원식 의장도 강조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 내란 특검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지금 공수처에서 오늘 윤 대통령을 조사했던 내용 이런 내용들도 모두 특검이 가져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법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그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나 검사도 파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 꾸며놓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특검이 이제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사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수사도 전부 특검이 감당을 할 거고요. 아마 그 공소 유지 자체도 특검이 계속 모든 사항을 다 취합하고 통합해서 아마 진행돼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잘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 공판 절차의 어떤 진행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수사권이라든가 부실 수사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이 특검법 관련해서 내용을 발의는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낸 안이 있고요. 일단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반해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지금 준비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비상의원총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좀 거쳐봐야 된다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안이 실제로 발의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오늘 중으로 발의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정을 고려해서 일단 오늘은 좀 발의가 어렵고 이번 주 중으로 발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앞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이번 주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 특검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특검법안을 놓고 처리를 놓고도 2차 표결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수정해서 제출한 특검법안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 표결이 일단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공수처에서는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 녹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공수처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 질문지가 200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관저에 있다가 같이 공수처로 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에서 묵비권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어떻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 또 공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재는 아마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고요. 통상 이제 조사실에 들어가면 예. 이제 검사와 이제 수사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 검사가 아마 들어가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 뭐 윤갑근 변호사나 뭐 변호인들이 같이 조력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영상 녹화실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영상 녹화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적법한, 위법한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강압적인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법 수사의 어떤 증거로서 피의자 측, 피고인 측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통상 나는 영상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 피의자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뭐 강압 수사라든가 뭐 그런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영상 녹화를 동의를 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 녹화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는 진행되지만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사실은 질문을 하고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 묵묵무답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답변은 없이 질문만 계속 이어지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제 서명 날인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조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당초에는 이제 주임 검사가 이제 차정현 부장 검사가 조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됐는데 예. 공수처 공지에 따르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지금 공지가 됐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이 중대성을 고려해가지고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그러니까 보통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부장 차장, 그러니까 부장이 더 높은 게 아니라 이제 차장 검사라고 하면 공수처장 바로 밑에 있는 이제 2인자를 우리는 차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공수처 2인자가 지금 직접 조사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이제 예. 오동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인데 이재승 차장은 검사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30기로 이제 윤 대통령보다는 기수가 한 아래 기수로 한 7기수 아래로 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방어하는 대통령 변호인 측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혜연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대로 입회를 한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이들은 이제 검찰 출신들인데 이들도 이제 대표적인 강력통이나 뭐 특수통 검사들로 예전에는 근무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것과 사실 크기 자체는 비슷합니다. 한 2평 남짓되는 공간에서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윤 대통령 상태로 해가지고는 주요 혐의인 이제 불법 계엄 선포,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확인 그리고 국회 봉쇄와 그다음에 2차 계엄 시도 등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에서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하려 했던 혐의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 정치인들 체포 시도에 대한 혐의들도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질문지를 통해서 혐의를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흔히 이제 현직 대통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기관장이 나와서나 아니면 이제 담당 이제 그 검사의 가장 높은 살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티타임 형태로 이제 예우를 이제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티타임이 없이 곧바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혐의 사실이 제가 말했지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사가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날을 거의 넘길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지금 수사권이 없다라고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실제로 오늘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지금 다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금 물어볼 게 이렇게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부터 쭉 물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걸 다 물어보려면 심야 조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다음에 심야 조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심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로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 심야 조사는
오후 9시 넘어서 이루어지는 거를 심야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에서는 오늘 최대한 수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9시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9시 이후의 수사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측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만 심야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료가 되면은 대통령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송이 돼서 예. 서울구치소에서 구금이 되고, 내일 다시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가 되면은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로 다시 출석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궁금증은 지금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경호 지정된 어떤 건물의 형태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해야 되는 또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미리 그 경호처 직원들이 와서 미리 어떤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금이 됐을 때 서울구치소도 똑같이 경호처에서 어떤 경호 건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은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경호를 위해서 경호 구역을 미리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아마 대통령 경호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아마 그게 지금 현재 경호처가 좀 수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는 동안만큼은 최소한 경호처에서 책임지고 함께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지금 공수처도 대통령이 와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경호 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서 보안이라든가 검색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구금이 되더라도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에서 실제 경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있는 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그 점에서 계속적인 경호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공수처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지금 2번 만에 성공을 했지만 수사 속도 자체는 좀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형사소송법상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피의자 구속 기간이 48시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조사가 상당히 더뎌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이제 10일 안에서 체포 시간을 빼고 한 8일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기소할지?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연장해서 10일 동안 사건을 이제 수사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3일 전후까지만 해서라도 이제 기소 여부를 구속 여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수사의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상황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 경력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나타나면서 집결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33분이니까 한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상황이었는데 타임라인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4시 28분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인원들이 상당히 몰려 있는 상태였고요.
새벽 5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영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를 했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제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이제 관저 앞 바리게이트를 제거하고 5시 47분부터 관저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경호 사다리를 타고 경호처가 설치해 놓은 이제 철조망 등을 뚫고 1차 저지선을 일단 통과한 시간이 7시 33분이었고요. 예. 산책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2차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약 14분 뒤에 이제 통과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때문에 마지막 관문이었던 3차 저지선은 관저 앞에 있는 철문이었습니다. 이 철문을 통과한 시간이 8시 22분이었습니다. 네. 3차 저지선 철문이 열리면서 수사팀 차량이 전부 이제 관저 안으로 진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8시 반 정도부터는 이제 관저 바로 앞까지 다 이제 갔던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가 된 시간은 그로 인해서 오전 10시 33분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관저를 빠져나온 시간은 10시 52분쯤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시간은 11시부터입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게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체포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서서 현행범 체포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오늘 경호처 경호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우선 뭐 이미 어제도 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경호관들 내부에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의 어떤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그 김성훈 차장의 어떤 그 지금 지시를 경호관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대기동에서 그러니까 대기동에서 대기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아예 그 영장 집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나 그 경호처 차장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진 출석이나 아니면은 응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불법이지만 응하겠다라고 했고 또 담화 내용에 보면은 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내가 응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 점에서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의 어떤 주장 내용은 전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다른 주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이 되면서 앞서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적극적으로 방해 행위를 했던 그 경호처 인물들에 대해서 26명인가요? 20여 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선처가 이루어질 부분도 있는 겁니까? 예, 뭐 공수처장도 어제 예. 그 경호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경호처나 대통령실에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하겠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비록 1차 집행 때는 뭐 경호처 지휘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집행을 방해를 했지만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명에 대한 어떤 체증을 통해서 신원 확인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경호처 수뇌부 김성훈 처장과 뭐 이광우 본부장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 아니면 몇몇 뭐 저 경호부장이라든가 뭐 가족부장 지금 입건이 된 사람 외에는 아마 선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점은 오늘 특별히 뭐 같이 스크럼을 짜고 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지금 경호처 차장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대기동에서 그냥 거부하고 있었다는 그 점이 많이 이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경호관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떤 언론사한테 얘기한 거 보면은 헌법 가치와 경호처의 어떤 명예를 지키고자 했고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국가에 근무하고자 한다라는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선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호처 내부에서 좀 동요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김상훈 차장이나 아니면 이제 김성훈 차장이나 그 이광훈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내에서도 강성 라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요. 네.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그랬던 인물들인데 예.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대부분 무더기로 입건이 됐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공지를 경찰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상당히 일정 부분 이제 그렇게 지난번처럼 크게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저지하는 일이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면은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아무래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당초에는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체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중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것을 확약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조사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영장 그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내에서 경호 업무는 어쨌든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경호 업무를 위해서 체포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중으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찌 됐든 오늘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앞선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서 경호차장은 체포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경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미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방해로 인해서 거부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공무집행의 방해는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걸로 인한 어떤 국민적 혼란, 법질서가 공권력이 무력화된 이 공익에 대한 어떤 침해는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게 우리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현 주소다라는 점이고요. 비록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뭐 경찰 체포용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라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고 상당히 강성파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예. 강경대응을 주도한 혐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찰이 소환 조사를 지금 3차례나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를 모두 거부했고요.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경찰에 오늘 중으로라도 경찰에 출석을 한다면은 체포영장이 즉시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JTBC 저희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경찰관들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독려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그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윤갑근 변호사의 그러니까 직접 경호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변호사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 입장에서도 본인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인데 지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그걸 방해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고 그래서 경호처 공무원들이 오히려 영장 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체포하라고 한다는 것은 불법이 적법한 공무 집행을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거든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어떤 뭐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를 뭐 교사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저도 저 변호사입니다만 그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 자격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 법질서를 지키고 법질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변호사의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어떤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을 변호하고 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합당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윤갑근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같은 법률가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무리한 주장, 이런 주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우리 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억지 주장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혼란을 더 야기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그 변호인단 얘기가 나와서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관련해가지고 소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내일 변론기일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렇죠. 변론기일에 앞서서 이제 윤갑근 변호사나 이제 변호인단 측이 오늘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변론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제 현재까지는 변론기일에 관해서 변동은 없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요. 변론기일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난 14일에 열렸는데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서 한 4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 기일에 당시에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다음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헌재법에 따라서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달라고 지금 이의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기각을 하면서 여기가 형사법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서 일괄 지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만 2차 변론기일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짧게 여쭤보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1차부터 5차까지 일괄 지정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일괄 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견을 듣고 순차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어떤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맨 처음부터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어떤 불안정성,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어떤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춰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예고를 미리 했었고요.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준비 절차 기일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중 심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입장, 탄핵 심판 절차는 신속하게 예정대로 한 채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은 확고하다. 대통령 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부의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라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1시간 넘게 이제 2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특보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